근데 냉정할 땐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그 남자친구와 분명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 순간은 올 텐데, 즉 싸우거나 다툴 때요. 그러면 그 순간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냥 그저 믿음 하나로 그 사람은 나를 떠나가지 않을 사람이겠지, 그게 말이 돼요? 위잉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죠. 유신님, 남자친구가 제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고 그 사랑을 느끼고는 있는데 전 연애들이 다 좋지 못한 결말이라서요. 이번 연애도 그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다들 이게 불안형 연애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가 싫고 고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여성분들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야, 그냥 나 좀 믿어주면 안 되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냥 이젠 나 좀 믿을 때가 됐잖아. 변곡점이라고 하죠. 있던 마음이 조금씩 공중분해되어 버린다 하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집착한다든지,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켠에 불안함이 싹 든다든지, 그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라는 게 연애를 하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불안한 감정이 더 같이 커지게 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생각들이나 습관들이 얼마나 남자를 질리게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고쳐놓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영상의 목적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반대로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시겠어요?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이 위잉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그 사람이 위잉님을 계속 좋아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또는 그 사람이 좋지 못한 결말이 아니라 계속 위잉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이유가 어딨어, 그런 게 왜 중요해, 그게 뭐야, 부정적인 어떤 감정의 견해를 가지셨다면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엄연히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남자에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기대하듯이 그 사람도 분명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그 사람은 마냥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한없이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특권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에게 더 바라는 게 많은데 분명 그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만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만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좋게 말하면은 내가 불안한 거라고는 하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특권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특별해져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강박증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유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이유를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고요. 그럼 이걸 조금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 준다면 위잉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방금 말씀드린 건데, 계속 내가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감정에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은 집착을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과는 다른 태도나 이기심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 사람 입장에서도 분명 여자친구에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하는 게 있듯이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을 내가 적재적소하게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 떠나가요. 그건 제가 정말 장담할게요. 외부적인 어떤 변수에 의해서 진짜 천재지변이 생긴다든지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별을 낳는 게 아니라면 여자친구한테 그냥 나는 너가 질렸어, 난 정말 너랑 이렇게 다투는 게 그냥 싫어, 그런 둘 사이의 주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장담은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여성분들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즉 드라마 같은 연애를 믿곤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 남자는 잘 떠나가지 않고 정말 내 곁을 언제나 평생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혹은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요. 근데 우리가 보는 TV 속의 드라마는 모든 서사에 하이라이트만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착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겪는 연애들은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되게 지루할 때도 있고, 그 남자친구와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정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연애도 그래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만 현실적인 연애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분명 위잉님이 걱정하는 대로 남자친구는 언젠가 한 번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연애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이런 감정을 겪으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이유가 있을까?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을, 그리고 이 관계를 붙잡아주는 게 바로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너무 그렇게 이유 거리면은 관계가 계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게 냉정하게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할 땐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그 남자친구와 분명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 순간은 올 텐데, 즉 싸우거나 다툴 때요. 그러면 그 순간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냥 그저 믿음 하나로 그 사람은 나를 떠나가지 않을 사람이겠지. 그게 말이 돼요? 지금부터도 사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의심하고 앉아있는데 더 그 사람과 싸우면 의심하기 바쁘지,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을 더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지 못할 만한 이유를 내가 과연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잠깐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상담을 따로 하다 보면은 많은 상담자분들도 저한테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물으시곤 하거든요. 재회가 보장되는 경우는 그 남자가 여지껏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여자들 중에 가장 내가 특별했거나 혹은 나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할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그 말은 바꿔 이야기를 하면 그 남자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상담을 했었던 분도 예를 들어보면은 남자친구가 담배를 피는 거는 당연했었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담배를 피러 나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상담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만났을 때는 이 남자가 아예 담배 자체를 피우질 않았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지만 이 사람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었거든요. 이 상담자 분만큼 이렇게 되게 예쁜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되게 심성이 착한 사람, 그리고 나를 그토록 진지하게 배려해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그게 저는 직감적으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결과적으로 내 곁에 남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는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는 나만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 내가 못 찾겠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불안에 떨고 이 사람도 이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도 저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심하고 못 믿고 내 마음을 못 주고 있는데 위익님이 뭐가 좋다고 마음을 주고 앉아있어요. 위익님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런 감정이 드는 게 그 사람한테도 어느 순간에 분명 티가 날 거예요. 그 사람은 위익님에게 그토록 어떤 헌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하는 만큼 그 사람도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앉아있을 시간에 저는 차라리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도 본인이 기대하는 부분을 잘 충족시켜 주는 게 이 불안이 만들어낼 그 결과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불안하니까 불안할수록 더 잘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떠나기 전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명심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만나는 남자가 되게 좋은 남자라고 느껴진다면 과연 이 남자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남자와 똑같은 남자였을까?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본 뒤에 맞아, 분명 이 남자는 내가 만났었던 남자와는 다른 남자고 다른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믿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말은 쉽게 그 남자를 믿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남자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 선택을 못 믿는 거거든요. 왜? 나도 처음에는 이 남자 이전에 그 남자도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남자도 분명 다를 거라 믿었지만 결국 발등에 도끼를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젠 내 선택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 게, 나를 못 믿는다, 믿는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관계라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끝이 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역시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는 연애라는 게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행복할 때는 정말 한없이 행복하지만 아플 수 있을 때는 한없이 아픈 게 또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연애를 대하는 그 자세를 생각을 했을 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도록 지키는 그 노력이라는 게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되게 번외 이야기지만 수많은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만들어진 결과론적인 하나의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한없이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관계가 끝까지 영원할 거라는 하나의 믿음, 그게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요, 그리고 또 많은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분명 내가 하는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기대에 나는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겐 다시 가시 돋친 말이나 행동들로 다시 상처를 낳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선 또다시 영문도 모른 채 왜 너는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줘?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때부터는 이해할 수 없는 서운한 감정들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없이 마냥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좋게만을 바라본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보고 그 남자를 믿어라 믿지 말아라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 관계라는 거는 역시나 끝이 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래로는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되냐면은 언제든 이 사람과 끝이 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더 잘하게 돼요. 사실 오늘 그 사람에게 더 잘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 자신을 아낄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살이로 좀 비유를 해서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은데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무심코 흘려보낸 하루는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바란 하루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오늘 하루를 대충 보내고 SNS에서 몇 시간을 때우면서 할 거 없이 하루를 오늘 또 마감을 하는 게 어차피 나는 내일 또 살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히 깔리기 때문이지 않아요? 근데 멜로 영화를 보시면 그렇겠지만 만약 사람에게 내일이 없어지면은 오늘만큼 간절해지는 게 없기도 해요. 근데 나는 이미 오늘 하루를 안일하게 보낼 수 있는 건 내일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내일이 당연히 올 거고 이 사람과의 미래에 있어서도 연애가 너무나 그냥 보장된 그 믿음이나 아니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들이 이미 내 뇌를 지배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도 이 사람을 만날 텐데 뭐 오늘 뭐 별일이 있다고 한들 뭐 문제 있겠어? 그렇게 되게 안일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보내곤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생각머리가 저는 그 관계에 어떤 의미를 더 남길까 모르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쳐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에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그 남자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로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걸 바라는 거죠. 대부분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는 그 남자가 먼저 저에게 확신을 보여주면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변하지 않고 믿어주고 사랑해줄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남자만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남자가 저를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뭘 믿고 뭘 보고 뭘 안다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된다의 문제로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선택한 관계이고 내가 좋아하게 된 남자라면은 내가 선택한 그 하루하루의 순간에 하나씩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 문제에 있어서 이 남자를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을 의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매 순간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교훈을 남기거나 혹은 배움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배움과 교훈들은 다시 역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역시나 나의 선택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확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선택들을 믿어줄 수 있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 관계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매 순간 선택에 있어 최선을 다해보면은 내가 틀렸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회피를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는 다시 나에게 걸음이 되듯 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날 때든 혹은 연애를 할 때든 내가 지금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냉정한 판단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 연애라는 게 한순간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에게 계속 뭔가를 바래서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고치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나도 모르게 가지는 그 특권주의 같은 것들을 드라마 속의 환상에 빠져서 특별한 여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 심리, 그런 것들을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날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남자를 백마탄 왕자로 만드는 게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